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요 내용, 또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 개혁 입법을 강조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정 대표의 총평부터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당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운영 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야당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사실 연설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과 그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겠다, 싸우지 않는 모습 보일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요하게 약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두고 AI부터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에 관한 팩토리까지 쭉 A, B, C, D, E, F의 경제적 과제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바이오,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듣기에는 다시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내란으로부터 절연하십시오. 그 시작하는 말은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의 역사까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메시지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윤석열 전 정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민주당처럼 나서서 입법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떤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싸워서 민주당에게 덕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정청래 대표가 보냈고 그리고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 대표의 연설에 대한 총평,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지금껏 보여온 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었고요.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영수회담도 열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악수도 거부에다 어제 화나면서 악수를 보여주면서 협치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 보여주기 쇼라는 것을 오늘 하루 만에 증명했지요. 내란은 있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오직 내란 혐의자로 동조자로 협박하고 정당 해산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회의 모습이고 민주 제1여당 거대 여당의 대표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민생이 지금 아주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대 그리고 또 LN텍이 엄청난 지금 핍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지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 협상을 15%로 타결했다고 한 이후에 어떤 문서도 없이 자화자찬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결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1야당을 상대로 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여당 대표의 연설이 국익에 외교에 그리고 또 국민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민주당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원장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강하게 항의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해서 너희는 내란석이니까 사죄하라. 사죄할 게 있어야죠. 내란을 우리는 공모한 적도 획책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연인지 위법인지 등은 지금 앞으로 사법부에서 특검에서 법원에서 따질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짓고 온통 모든 자기들의 실정 그리고 의회 독주의 모습을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써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동조하거나 그래서 사과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란에 동조한 적 없다. 내란에 동조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실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 추경호 대표가 의원들을 의사당 안으로 못 모이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특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짜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위헌정당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희는 같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사태까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내란에 동조하지 말아라, 절연해라라고 하는 그 뜻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길에서 진보와 보수 양밖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적어도 불법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정도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명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특검 3개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을 제외하고 나머지 최상병과 그리고 김 여사에 관련된 특검들에 대해서도 그 전에 비상계엄 이전에 그 사실 결자해지 하시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보를 더 앞당깁니다. 라는 호소를 저희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특검법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으면 비상계엄 사태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현재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 쌓여있던 3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모순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함,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조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통행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평화롭게 정치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지금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연설하고 있었던 정청래 대표도 답답했을 것이고 민주당도 답답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이다라고 사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현재의 윤석열로부터 야기된 불법 비상계엄과 이의 여진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 저는 거기에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내란 청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 두 대표가 손잡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즉 협치의 가능성이 보이나라고 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어제 얘기했던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의문이 또 드는 대목입니다. 이 보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부터 듣죠. 사실 민생경제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이 소수이고 야당 두 개의 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에 문재인 정부의 제안으로 해서 두 차례 정도 성사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 협의체에 국민의힘 전신 그 당에서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통한 국민들의 생각들을 정부에 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툴 수밖에 없다. 그건 태생적 한계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생경제협의회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재명 대통령도 빛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제안한 장동혁 대표도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에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고 요 민생경제협의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협치의 가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그 태도 또한 저는 국민의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협의체의 이른바 민생에서 협치도 국민의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셨어요. 정치든 행정이든 형식과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어떤 내용을 포괄하지 않으면 그 정치 형식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민생 협의체든 협치든 여야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국민께 소통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된 이후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독주 운영 체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담론도 있었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든지 이런 탄핵 정국으로 가서 대한민국이 참 혼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계엄 정국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금 거대 여당의 정권까지 행정권이 장악한 만큼 뭐 특별재판보다 특검이다 해서 형사사법제들을 흔들어서 삼권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에게 민생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여당에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민생협의체를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했습니다.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회의하는 모습에서 보면 어떤 협치에 뭐 이런 노력도 하려는 그 자세 전환도 좀 보였어요.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저는 오늘 오전까지 그랬는데 결국 오늘 여당 대표의 그 국회 연설에서 보면 한치도 변한 것이 없다. 결국은 민생이라는 것도 거대 담론, 삼권 분립을 흔들고 지금 의회 독주를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일당 독재를 완성하려는 그 모습에서 민생이라는 그 국민들의 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저 형식을 또 가져왔을 뿐이지 앞으로 그 민생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생협의체마저도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민생경제협의체와 함께 또 하나 여야 협치의 시험대로 지금 전망이 되는 게 오는 11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이른바 덧센 특검법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이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또 촉구를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개헌 및 탄핵 정국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교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최대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탄핵 정국을 결국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는 것이 본인들의 완성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든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지방선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더 센 특검, 3대 특검은 그런 특검 정국을 연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 검찰 수사도 있고요. 헌재 과정도 있었고요. 뭐 더 드러날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주리창 특검과 내란 그 속에서 국민의힘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두리에 가둬놓고 민주당의 동무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센 특검은 반드시 저는 민주당이 처리해서 갈 거라고 보고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호소를 한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의 이 혼란, 정치 혼란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개헌 및 탄핵 정국, 내란 정국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 혼란 속에서 의회 독주를 주도해왔고 야당 대표에서 이걸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혼란의 당사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런 정치 보복, 정치 혼란을 좀 끝내주라. 그래서 덧센 특검 또 의원정당 뭐 더 여러 가지 그 의회 독주로 민주당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이런 정치 혼란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정말 여당 대표가 여당 의회에서 주도로 발의한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게 협치의 시작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에서 저는 아니오시다.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그냥 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특검법 연장안이 협치의 상징이 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아직도 대립입니다. 대립의 상징인 거죠. 이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현 정부에 들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특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이제 이것을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불안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의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길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았던 것들을 저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광석화처럼 빨리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예. 지금 이제 거의 특검 활동 시한은 종료되고 있는데 이 결과들이 못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수사관의 숫자, 검사의 숫자, 그리고 활동 시한의 부족 이런 것들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오늘 저희가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11일부터 시작해서 3대 특검의 연장을 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아마 반대이기 때문에 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것을 연장시키는 것이 민주당에 꼭 좋으냐? 아닙니다. 특검은 민주당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아까 길어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로한 모습도 보인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정치적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휴대폰에 대한 통화 내역이나 이것들을 확인했을 텐데 그저 그들은 압수수색이에요. 이런 것들이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의 반발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국 이런 것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도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연장되는 것이 꼭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다만 특검의 과제로 의혹으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밝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하는 길을 저희들은 선택했다라는 어떤 양해의 말씀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여당의 당론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한편에서는 거부하고 싶더라도 거부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검찰청, 즉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좀 얘기가 많은데 그동안 대통령의 토론까지 하면서 좀 속도 조절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추석 전에 다 끝낸다라는 분위기인데 다 끝납니까 그때까지? 일단 추석 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 폐지법 그 두 가지를 일단 의회를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입법 절차는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에 관련된 공소청과 중수청을 행안부로 두고 공소청은 공소기능만 담당하는 이런 기능으로 해서 법무부에 두고 그리고 요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의 뭐 78년 가까이 이런 그 제도를 운영했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점, 예를 들어서 보완 수사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지, 다시 검찰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중수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제3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년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보완을 한다라는 어떤 그 방향을 정해놨고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동안 그 무도했던 검찰의 어떤 그 정치 탄압 그리고 조작, 수사와 기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주물렀고 플리바게닝이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형량 거래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형량 거래를 했던 검찰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희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그 권한을 제약했습니다만 등이라는 법에 있는 그 하나를 이용해서 결국은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복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그 법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것이 추석 전에 끝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을 줄이게 하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은 끝내겠다, 법적인 끝내겠다라고 이제 시간표를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민주당의 이번 시도는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대한민국의 그 사법제도, 형사사법제도를 근간을 흔들으시고 삼권분립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회 관행 등을 무시하면서 끝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우리 형사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수사지휘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앰으로 이르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보완수사제도로 바뀌면서 형사 처리 기간이, 한 사건의 처리 기간이 평균 142일에서 320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형사 보완 수사마저도 없앤다고 한다면 수사기관끼리 핑핑하다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을 해치는 그런 형사 사건들의 처리 기한만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의 변호사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황을 이루는 그런 혼란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또 여기에 특별재판부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형사제도, 사법제도, 그리 이를
위해서 특검 공화국을 만들고 또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또 재판부는 마음대로 집권 여당에 또는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그 재판부를 구성해서 마음에 맞는 그런 결과를 얻겠다 하는 이런 민주당의 지금 행태가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권력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독점하고 있느냐, 그런 독점하는 기관에서 행사를 무조건 할 때 그것이 누구한테 칼날이 되돌아오겠냐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회의 거대 여당 다수당으로 지금 형사사법자들 이렇게 마음껏 휘둘러 난도질을 해놓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잠만 자고 있겠습니까? 70년 동안 우리 형사사법자들 근간을 이뤄놨는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형사사법의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그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 번의 혼란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칠 때 좀 쉬어가고 되돌아보고 그래서 뭔가 누가 넘치는 것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우리 민주당 측에 호소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권성동 의원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부인하고 있고요. 예. 또 불체포 특권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또 특검에서 혐의 요건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표결을 하게 될 텐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만큼 저희 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가결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정당하게 팩트가 검증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체포 동의안,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실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걸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숨었습니다. 우리는 숨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예, 그 전에 뭐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셔서 예. 국회에선 통과됐으나 법원에서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현재 제기된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이외에도 예를 들면 대북 순금 의혹 사건, 저희들은 조작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이미 법사에서 나온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개입된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그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